안녕하세요.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을 교육하게 된 한국기술안전의 조윤상입니다. 2023년 전체 사망자 사고 수는 812명이며 발생 형태별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고 유형 3가지, 추락 286명, 35.2%, 끼임 88명, 10.6%, 부딪힘 69명, 8.5%의 순서입니다. 이를 3대 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3개 테마를 만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고 영상과 예방 대책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교차로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테마는 추락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출근 나흘 만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를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30층짜리 아파트. 움푹 패인 하단에 밧줄과 작업대가 떨어져 있고 근처에서는 안전모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낮 11시 40분쯤 이 아파트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33살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외벽 보수공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입사해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화단 관목이 으스러져 있고 위로는 끊긴 작업줄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강한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강행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아파트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판에 밧줄이 여러 차례 쓸리면서 끊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 소방 호스가 덮여 있었지만 같이 찢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보호대도 끊어진, 보호대 손상이 이렇게 가가지고 목도 끊어진 거예요. 소방 호스가 이거 사용하는데 거기도 이게 현장에 찢어진 게 있더라고요. 지난해부터 건물 모서리 등 날카로운 부분에 밧줄이 잘리거나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보호덮개의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업용 밧줄 이외에 보조 안전줄도 매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여기서 불과 3km 떨어진 49층 아파트에서도 외벽을 청소하던 29살 청년이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에도 보호덮개나 안전줄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층 건물에서 밧줄에 매달려 일하다 숨진 사람은 38명에 이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 구조를 보시면 달비계 작업 시 위험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항에 사업주는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로는 달비계 작업 때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경관 구조로 제작을 할 것. 그리고 2호는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호는 작업용 섬유 로프는 2개 이상의 경관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을 할 것. 4호는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을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5호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6호는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 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조정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7호는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8호는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아니면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서 절단되거나 마모될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9호는 다음 항목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 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로프를 연결한 것,
그리고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호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조치를 할 것. 가목을 보시면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목을 보시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셔서 달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8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식 비계인데 1호를 보시면 바퀴에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니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를 할 것. 그리고 3호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4호는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번에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보시면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2호를 보시면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하고 상부난간대가 만약에 120cm 이하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난간 기둥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상단 옥상 부분에 난간 기둥이 약 40cm로 90cm보다 규격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난간을 교체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난간 기둥이 25cm보다 훨씬 더 넓은 간격이에요. 난간 기둥이 25cm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25cm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간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3호를 보시면 발끝막이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망을 설치한 경우에서는 발끝막이판은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골프장에 있는 연못이죠. 워터 해저드라고도 하는데 공이 빠지거나 주변에 공이 있을 때 골퍼들이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연못에 가까이 갔다가 미끄러져서 빠지고 또 익사하는 그런 추락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보면 출입의 금지 등 해가지고 추락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됩니다. 안전조치로는 공학적인 대책인 안전난간 90cm 이상 120cm의 그 안전난간을 세우시는 게 공학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또 그 출입금지에 관련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을 하는 것도 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를 보시면 계단의 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높이가 1m 정도 이상인 계단의 양측면, 개방된 양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에서도 충분히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90cm 이상 120cm 이하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2조에 추가된 추락의 방지에 추가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이동식 사다리에 안전수칙 해가지고
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왔습니다. 1호를 살펴보면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는 사다리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라 하면서 감옥에는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을 하거나 남옥에 아우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담옥에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는 거죠. 다른 근로자가 튼튼하게 지지를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호는 사다리의 최대 사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호는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을 할 것. 만약에 3.5m, 그림처럼 지금 그림을 보시면 3.5m가 훨씬 더 넘는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3.5를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식 비계를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은 최상부 발판 또는 그 하단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게 많았는데 5호에서는 최상부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올라서서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1m 이하에서는 제외다. 1m 이하에서는 최상부에서도 작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호는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사다리 높이가 2m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안전대도 함께 착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대를 착용하려면 안전대를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장치 또한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를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통로 끝, 그러니까 작업대 끝 부분에 추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여기를 보시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난간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먼저 추락주의 경고 표지를 먼저 붙이게 했고 또 이제 그 비용을 들여서 안전난간을 공학적인 대책으로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인천의 한 공사 현장. 25m 높이 구조물 위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무 안전장치가 없는 맨몸입니다. 좁은 철근 위를 공중고개라도 하듯 걷고 벽을 타고 반대편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동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4조를 보시면 안전대의 부착 설비입니다. 아까 이제 안전대를 설치하려면 부착 설비가 있어야 안전대를 또 걸 수가 있겠고요. 자,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착 설비가 뭐 처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강도가 약하거나 이러면은 다시 그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었을 경우에 추락할 경우에 버티지 못한다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 그 다음에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대원이 급하게 축사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6m 높이에서 떨어진 겁니다. 딛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면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축사 지붕 위쪽으로 뚫려 있었고 아래쪽으로 환자분이 누워 계셨거든요. 통증에도 자극이 없는 상태였고 충북 옥천에서도 지붕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모두 이달 들어 발생한 지붕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 최근 3년간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숨진 사람은 125명. 축사에서 추락한 경우가 37명으로 가장 많고 공장이 28명, 주택이나 상가도 20명이나 됩니다. 시기로 보면 54명이 9월에서 11월 사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난 뒤 겨울을 앞두고 지붕 공사를 하다 미끄러지거나 구조물이 파손되면서 추락하는 사고들입니다. 지붕 추락 사고는 소규모 단기간 공사 현장에서 설마하고 방심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나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취약하고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지붕 작업 추락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난간과 덮개, 작업용 발판,
추락에 대비한 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꼭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를 보시면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가 있습니다. 1항에서는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각 호의 조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을 이렇게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채광창 같은 경우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는 약한 재료 지붕에는 폭이 30cm 정도 이상이 되는 발판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위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추락 방호망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추락 방호망까지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보면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1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리고 2호를 보시면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호는 발판 간격이 일정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4호는 발판하고 벽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이 되게, 그리고 폭 같은 경우에는 30cm 이상. 6호를 보시면은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예를 들어서 사다리 바닥면에다가 미끄럼 방지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겠죠. 사다리가 벽 같은 곳에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걸쳐 놓게 되면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60cm 이하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근로자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8번째는 만약에 수직사다리처럼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를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5m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벽이 있다면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 수직사다리죠. 고정식 수직사다리 경우에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만약에 7m가 된다, 7m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또 개정된 부분인데, 기존에는 가항만 있었죠. 2.5m가 되는 지점부터, 바닥에서 2.5m가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이렇게 설치를 해라. 요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건데, 나가 이제 또 추가로 생겼어요.
만약에 등받이호를 설치를 했는데 근로자가 이동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등받이호를 설치를 안 하시고 구명줄 같은 거를 설치하고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3M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명줄에 추락 방지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등받이홀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3M에서는 구명줄 같은 거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C4에서는 접이식 사다리가 기둥이 이렇게 작업 중에 접히거나 이러면은 쓰러지겠죠. 그래서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철물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소작업대입니다. 1항의 1호를 보시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을 5 이상, 안전율이 5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뭐 적재 하중이 100kg다 이럴 경우에는 500kg까지 와이어로프나 체인이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500kg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안전율 5가 되겠습니다. 2호를 보시면 작업대를 유압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호는 공가방지 장치. 그러니까 공가방지 장치라고 하면은 일정한 높이에 올라가면 이 장치에 의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죠. 공가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호는 고소작업대 붐대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이게 만약에 경사각이 초과가 되면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전도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영상에서도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 그런 사고인데, 그래서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호를 보시면 여기서도 작업대의 전격 하중을 안전율 5 이상으로 표시를 할 것. 6호는 작업대의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대 위에 머리 위에 파이프가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과상승을 해가지고 파이프나 작업대 사이에 그 작업자가 끼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모서리 4군데에다가 과상승 방지 센서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상승하다가 그런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7호는 오작동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작반의 스위치는 명칭 및 방향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1호 바닥과 고소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2호에서는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되거나 아니면 밀려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해야겠습니다. 만약에 고소작업대를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은 위치에다가 내려야 되겠죠. 2호에서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도자를 만약에 배치했다든가 짧은 구간이고 또 작업대를 가장 낮추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간다 이러면 또 가능하겠습니다. 3호를 보시면 바닥 상태, 요철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항의 1호를 보면 작업자가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을 할 것. 지금 사고에서도 보시면 안전대가 없었으면 떨어져서 사망했을 건데 안전대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태로 추락을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안전대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모도 턱끈을 조인 상태로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2호를 보시면 그 작업 반경 내에 이렇게 다른 그 외부 근로자, 관계자 외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출입 금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를 보시면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라. 그래서 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업인 경우에는 약 150럭스의 조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4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 전로가 있다. 그래서 작업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작업을 지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5호는 정기적으로 작업대를 점검을 하고 작업대 등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7호는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지 말 것. 8호는 붐대를 이렇게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끼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법조항인데요. 기준에 관한 규칙 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가 되겠습니다. 끼임 사고는 이 조항이 아마 가장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는 원동기,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위에다가 덮개를 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컨베이어 벨트 좌측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덮개가 없어서 그 풀리하고 벨트 사이에가 끼임점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신체 일부가 접촉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겠죠. 이렇게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신체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고, 또 밑에 보시면 풀코드 스위치라고 해서 그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비상정지 장치가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있는 것보다 이렇게 끈을 잡아 당기면은 어느 위치에서든 그 끈을 잡아 당겼을 때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풀코드 스위치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얼마 전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KBS가 확인해 봤더니 5년 동안 무려 17명의 노동자가 혼합기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한 장비임에도 혼합기는 정부의 안전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혼합기는 끼임 방지를 위한 덮개,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 모두 없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돼 왔을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기계에 대해선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위험 기계는 프레스와 컨베이어 등 15가지입니다. 여기에 혼합기는 빠져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사업장에서 기준에 미달한 혼합기를 그대로 써왔던 겁니다. 대부분 이 혼합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50인 미만에 있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김치 공장, 그다음에 만두, 식료품 공장,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혼합기를 제조하는 업체에는 기계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고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의무화돼 그 이전에 제작된 기계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10년도 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게 14년도 이전 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며 사고 빈도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혼합기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KBS 취재 결과 최근 5년간 17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식품 가공용 혼합기에, 나머지는 콘크리트 반죽 등에 쓰이는 건설용 혼합기에 끼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식품 가공용 혼합기 사고의 경우 2건은 이번 사고처럼 덮개가 없거나 자동 멈춤 장치가 없어 생긴 사고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한 연구보고서에서 혼합기를 안전검사 검토 대상에 넣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파람은 24년 6월 28일 날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등에 덮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조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1호 덮개를 열기 전에 가동을 정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2호 연동장치, 인터럭이라고 하죠. 덮개를 딱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3호는 가무명 방호장치를 설치하라. 이거는 만약에 그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 센서 같은 걸 통해서 신체 일부가 접촉이 될 때 레이저가 끊어지면서 기계가 정지하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방호장치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 비상정지장치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비상정지장치 그런 스위치죠. 그래서 작업자가 지금 롤러의 끼임점에 이렇게 손이 말려 들어갔는데 다행히 바로 그 비상정지장치의 손으로 정지를 시키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계속해서 막 쭉 딸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거나 끼일 수 있는 그런 기계기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정지 장치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입니다. 1항에서는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 장치 이러한 것들을 미리 확인한 후에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2항에서는 기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 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 방법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신호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을 할 때 자, 지금부터 뭐
인양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호를 주변 근로자에게 보내지 않아가지고 피할 수가 없었고, 작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변 근로자가 범위 내에서 벗어났을 때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서로 신호가 전달이 안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일정한 신호 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신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끼임에서 이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비정형 작업이라고 하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를 보시면 고장난 기계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된다. 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2조를 보시면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등 해서 로토에 대한 안전수칙이 나옵니다. 1항은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등의 비정형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끼임 같은 위험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라. 이제 1번이 정지겠죠. 두 번째로는 제3자에 의해서 누군가 전원을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은 기계가 다시 작동되면서 교체 작업, 수리 작업할 때 끼임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락아웃이라고 하죠. 설치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를 하거나 표지판, 태그아웃이라고 하죠. 지금 뭐 홍길동이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3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시자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1호, 2호, 3호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에서 분명히 전원도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락아웃도 하고 태그아웃도 했는데 기계 장치에 손이 끼었어요. 나중에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공기압이라고 하죠. 압력용기에서 이제 발생된 그 공기압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원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기계가 작동을 해서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항에서 압축된 기체나 액체 등이 방출돼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그 에너지를 다 방출을 시켜서 에너지를 제로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3조를 보시면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1항에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서는 수리하고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뒤에는 즉시 원상 복귀,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조를 보면 수리 등의 작업 시의 조치가 있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수리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순서를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그리고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에 포크예요. 포크를 들어서 그 밑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불시에 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덤프트럭에서 지금 보신 영상처럼 적재함을 이제 상승한 상태에서 적재함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적재함이 불시에 하강을 해가지고 저런 정도 사고면 사망했겠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5조를 보시면 붐 등의 강화에 의한 위험 방지해가지고 차량계 건설기계, 덤프트럭 같은 거죠.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작업, 점검 작업을 할 때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불시 하강을 하더라도 이렇게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번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와 같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또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해도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다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1.2톤짜리 철판에 깔린 겁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섬유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평소에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등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경영 책임자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넉 달 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당국의 시정명령을 다 시행했다는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다 참작한 내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여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입법 후 유예 기간이 상당했다는 점과 그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 등을 미뤄보면 1심 양형이 무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필 규정이라 생각하고요. 죗값을 치르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좀 더 이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항소심 선고. 적어도 이제 어떤 안전사고나 산업중대재해 같은 게 반복됐을 때 상당 부분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중대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에 하한에도 못 미치는 징역 2년만 구형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3테마는 부딪힘입니다. 충돌이라고도 하고요. 법을 좀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입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된다. 또 이 항에 보면 사업주는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망에서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라. 자, 이제 지금 사고 영상을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고 최초로 실형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크레인으로 어떤 인양 작업을 할 때 슬링 벨트나 아니면은 뭐 와이어 로프 이런 것들이 파단돼 가지고 그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자는 과목을 보시면 작업 방법과 근로자를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나목 같은 경우에는 제로의 결함 유무, 그러니까 슬링 벨트나 와이어 로프가 손상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결함 유무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을 하고 불량품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죠. 다목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게 또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입니다. 보통 뭐 지게차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작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1항 작업 또는 작업장의 지형, 집안,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약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화물차나 아니면은 지게차, 분해 운반차 이런 거겠죠. 3호는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나 뭐 덤프트럭, 로더 이런 게 되겠죠. 5를 보시면 전압이 50V 이상, 전기 에너지가 250A를 넘는 경우, 웬만한 전기 작업이면은 이제 220V를 넘기 때문에 작업 계획서를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되겠고요. 6호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굴착 작업, 8호 같은 경우에 교량 설치 해체 작업, 10호는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 11호 같은 경우에 가장 또 많이 하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이럴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쓰고, 2항에 보면 작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업계획서 수립을 하시고 교육일지에다가 교육을 하신 다음에 서명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시면 작업지휘자의 지정입니다. 아까 13호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2호, 6호, 8호, 10호, 11호 같은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2호, 그리고 2m 이상 굴착 작업, 그리고 8호 교량의 설치 해체 작업, 10호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 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장님, 여기 훅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으셨네요. 아, 매번 훅을 눌렀다 뺐다 하려니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 그래서 내가 머리 좀 썼지. 그래도 이러면 인양 중에 함물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이 친구, 모르는 소리 하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빨리빨리 작업해서 오랜만에 퇴근이나 제때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우와, 아이고 피곤해라. 자, 오늘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으려나? 훅 해지 장치가 제거되었어. 화물이 빠질 수 있겠는데? 심하게 손상된 벨트 슬링이면 끊어질 수 있겠는걸? 더구나 박 씨는 인양 화물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어. 박 씨가 위험해. 박씨, 위험해! 얼른 피하라고! 괜찮아요, 박 씨? 어라, 이상하다. 분명 핸들링 지그랑 부딪힌 것 같았는데. 자네,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간 떨어질 뻔했다고. 저도 죽는 줄 알았는데 멀쩡해서 신기하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번엔 운이 없었던 거야. 정신 차리세요, 이 반장님. 박 씨는 지금 이 반장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고요. 뭐라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오늘 파이프를 몇 개나 옮긴 줄 알아? 오전부터 일을 무진장 했다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수칙도 지키셨어야죠. 자, 그럼 천장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을 꼭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천장 크레인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크레인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훅 해지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해야 해요. 조금 불편하다고 임의로 훅 해지 장치의 기능을 해제하면 화물이나 닫기 기부가 빠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또 작업 시작 전에 방호 장치, 로프 상태, 줄거리 공구 등에 대한 결함 유무 및 기구 작동 상태 등을 점검, 확인해야 합니다. 벨트 슬링을 사용할 때는 박리되거나 오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결이 일어나고 눈에 띄는 잘린 상처, 쓸린 상처, 걸린 상처 등 심한 손상이 있는 벨트 슬링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양 화물은 다른 작업자의 머리 위를 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장님, 뭐하고 계세요? 훅 해지 장치를 제대로 해놓고 점검도 해야지. 훅 배지 장치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와, 편한 거보다 안전이 제일 아니겠어? 그럼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럴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를 보시면 해지 장치의 사용, 여기는 크레인을 사용할 때 훅의 해지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49조에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때 또 해지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요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입니다. 접촉의 방지 등이고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서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의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출입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서 화물을 적재할 때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1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를 해야 된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붕괴되는 영상을 봤죠. 2호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에다가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호를) 지키지 않아서 또 충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게차에 만약에 그 적재를 할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특히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만약에 초과가 돼서 또 사고 나는 영상이 있었는데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게차 점검을 할 때 또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법규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입니다. 전조등의 설치. 이 항을 보시면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이 이렇게 고장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작동이 돼야 되겠고 후진할 때 뒤에 있는 작업자가 그 소리를 듣고 충돌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후방 감지기 영상 장치를 통해서 모니터로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그 상단에 레이저로 작업 반경을 표시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설치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거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고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되겠고 추가적으로 레이저로 안전구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장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근로자가 지게차로 접근할 때 음성 안내가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또 안전장치 등도 있습니다. 관로매설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굴삭기를 이용해 관로터를 파던 중 뒤편의 흉관이 작업에 방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잠시 작업을 중단한 채 굴삭기 버킷에 안전핀을 빼는 작업자. 원활한 굴착 작업을 위해 흉관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모양. 버킷을 지면에 내려놓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흉관을 슬링 벨트에 체결해서 굴삭기 후크까지 단단하게 연결한 작업자. 작업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버킷을 연결한 후 이어지는 굴착 작업. 관로터가 완성되고 이제 흉관을 매설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에 나서는 작업자들.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바로 그때. 굴삭기의 버킷이 작업자를 덮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집안 굴착 작업 중에는 반드시 굴삭기 버킷 탈락 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해야 하고, 또한 굴착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용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4 잠금장치의 체결입니다. 굴삭기에 있어서 그 안전핀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 등 작업장치를 장착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을 해서 작업 중에 버킷이 떨어져서 영상에서 지금 이제 충돌 및 협착이 되면서 사망을 했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안전핀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대 사고 유형, 추락, 끼임, 부딪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대재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